유리창이 흔들리는 소리에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합류하는 트럭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출렁이기 시작하자 나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위 있는 미야자키의 3층 아파트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삐걱대며 힘들어하는 소리를 하더군요. 나는 침대 끝을 잘 잡았고 마치 경주는 심장을 안고 유일하게 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것이 더 강해질 것이에요. 서랍이 열리거나 안에 연결되어 바닥에 켜집니다. 책장에 책들도 있고 우르르 같이 있어요. 유령 군인 도시의 잔잔한 소음은 깨지는 소리, 부분적인 소리, 그리고 먼 곳에서 오는 경고음으로 대체되는 소리예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진은 보통 몇 초에서 1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숨을 쉰 채 멈추는 길 바랐어요. 결국 반짝이림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페인트 칠로 변하더니 바로 정적이 검색되었어요. 방해하는 동안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먼지로 가득한 공기가 무겁고 귀는 전리품이 있는 소리가 웅웅 울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용히 누워있고 다리가 떨리고 힘이 캠핑을 하는 것이에요. 제 아파트는 난장판 요리예요. 종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접시는 깨져서 생겨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알림도 세워져 산산조각이 나 새로워졌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로 움직이고 있는 힘이 있어요. 창가로 구속을 당했어요. 밖에서는 내가 알던 미야자키가 아니었나 봐요. 차들은 공격 위치로 찾기 시작하고 몇몇은 유리가 깨져 발견돼요. 전봇이 없어도 혹시라도 위태롭게 받아줄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며 이리저리 점프다고 몇 개의 블록 소수점의 부분이 일부 무너져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고 이 도시는 이제 혼돈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용 가방을 챙겼어요. 일본의 가정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가방에는 물, 통조림 입증되었어요. 작은 라디오가 들어옵니다. 옷장 안에서 가방을 꺼내는 동안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귀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땅이 언제 이동지 모르죠. 엄마가 서로 맞았어요. 일본에서 지진은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는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 소리와 정적이 매력적으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 소리나 일상적인 도시의 소음은 하나도 같았어요. 먼지와 가득한 냄새가 나는 공기를 표시하고 표시해요. 집 근처 공원이 내가 머물기 위해 장소였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이미 많은 이웃들이 공원에 모여 있어요. 얼굴이 활동하자 눈에는 기색이 가득 찼어요. 엄마 젊은가 아기를 안고 달래는 모양도 찾았고 의자를 안고 앉은 자세로 할아버지도 눈에 띄었어요. 다들 괜찮으세요? 우리 회사는 타나카 씨가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도록 최선을 다해 확신에 찬 사람이 이에 응해요. 우리는 모두 가방이나 휴대전화, 가족을 동거하는 것, 누군가를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주의음이 날카롭게 울리며 공원 전체에 퍼졌죠. 화면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안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요. 쓰나미 경보 발령. 높은 곳으로 돌아가세요. 그 문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쓰나미. 그 단어는 모든 기억에 적합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수많은 생명이 힘찬 기억들요. 미야자키는 해안과 관련이 있어요. 쓰나미가 온다면 우리 도시가 가장 먼저 키르들일 게 큰 것이에요. 빨리 떠나야 해요. 가다가야 해요. 타나카 씨가 급하게 들리네요. 사람들이 모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또 어떤 사람들은 제외하고 제외돼요. 키스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차들이 막혀 있고 가게들은 유리창이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자주 가던 빵집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체인에 매달려 있어요. 계속해서 하는 것을 하려고요.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족들, 관광객들,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요. 자원자들이 물병과 담요를 새롭게 분주하게 구성하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저는 풀밭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해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유니버스 목소리로 속삭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말을 알고 있었어요. 쓰나미가 오려나? 근처에 위치하여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라디오를 플레이하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달랐지만 단호했어요. 상황과 쓰나미 경보에 대해 업데이트를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장소에서 기다리며 구원받을 분들이에요. 좋은 부분이 승리했고 그 긴장은 좀처럼 문턱에 앉았어요. 시간이 당신을 뒤덮었어요.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해는 훨씬 더 높이 솟아오르고 그 따뜻함도 공기 중에도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느낄 수 없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어요. 부모들은 간신히 아이들을 달래며 애를 낳어. 나이가 지긋한 짝은 임시로 만든 자리에서 불안한 기분으로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다는 가만히 있어요. 마침내 쓰나미를 경계하며 알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안도의 한숨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래 지속되었어요. 이미 도시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뒤따랐지만 싫어하고 돌아섰어요. 이들 상위 도시를 독립적으로 여전히 몇십 명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거리에는 자네와 그들의 삶이 가득했어요. 미야자키는 항복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지진은 강했지만 그렇게까지 건조하지 않았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의도된 효과를 받는 것이에요. 바다, 공기, 심지어 발밑의 땅도요. 모든 것이 반응하고 어지럽게 받아들이에요. 마치 땅이 우리를 향해 말을 걸고 있는 것 같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예감이 맞아요. 이번 시즌에 시작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에요. 아침 햇살이 무거운 회색 구름 사이로 간신히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도쿄의 좁은 거리들을 걸으며 이 도시가 평소처럼 활기차지만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야자키 지진에 대한 기사가 아직도 모든 신문 가판대에 새롭게 올라와 있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통제와 회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불안감이 단순히 제 착각은 아니었어요. 커피숍, 지하철, 공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소문과 추측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는 녹음기와 노트를 꽉 쥔 채 누군가가 신중하게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제 소스는 굉장히 신중했고 혼자 오라고 하면서 위험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곳은 신주쿠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었지만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더라고요. 회의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희미한 전등빛 때문에 반쯤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어요. 방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식은 커피 냄새가 살짝 났어요. 저를 초대했던 일본 기상청 소속의 젊은 과학자는 제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앞에 놓인 펜을 만지작거리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죠. 테이블 끝에는 다카하시 마사코 박사가 서 있었어요. 제가 조사하며 알게 된 이름이었죠.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키가 크고 심플한 카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녀의 안경은 프로젝터 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그녀는 지진 활동에 관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패턴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선들은 오르내리며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난카이 해구의 이런 활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을 정도이에요. 응력이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안에 어쩌면 더 빨리 대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방 안에는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손을 들었는데 약간 큰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여위어 보였어요. 다카하시 박사님, 이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허가 없이는 공공경고를 낼 수가 없잖아요. 다카하시 박사의 턱선이 굳어졌어요. 정부 허가를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어요. 사람들에게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펜으로 노트를 열심히 적었어요. 방 안의 긴장감은 숨막힐 듯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지구를 연구하고 그 움직임을 이해하며 위험을 경고하는 데 바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관료주의와 정치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카하시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그녀가 메모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다카하시 박사님, 저는 BBC의 헬레나 카터라고 해요.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평가하는 듯 했어요. 순간 그녀가 저를 무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안 돼요. 그녀가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뜨거운 말차가 담긴 잔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중요한 데이터를 숨기고 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공포를 조장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거예요. 난카이 해구의 대지진은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왜 이걸 저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물었어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정부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실이라도 공개돼야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해요. 그녀의 말은 공기 중에 떠돌다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제 안에 결의가 생겨났어요. 만약 이게 제가 찾던 이야기라면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죠. 그 후 몇 주간 저는 조사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다카하시 박사는 제 가이드가 되어 주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다른 과학자들과 저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들은 속삭이듯 익명으로 증언했죠. 그들이 그려낸 상황은 충격적이었어요. 정부는 경고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공공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위험성을 축소시키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해고되거나 자리에서 쫓겨났죠. 어느 밤 제가 아파트에서 기사를 정리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세요. 이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침묵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결국 다카하시 박사와 저는 공개를 결심했어요. 뇌우가 치던 어느 저녁 저는 기사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몇 시간 만에 기사는 바이럴이 됐어요. SNS는 분노로 불타올랐고 해시태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진실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반격도 빨랐어요. 다카하시 박사는 직위 해제되었고 저에 대한 익명의 위협도 더 심해졌어요. BBC 편집장은 보안을 강화하자고 했지만 그조차도 제 가슴속 불안을 해소해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들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에게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뿐이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아파트에 앉아 저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다카하시 박사, 익명의 과학자들,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인 시민들류 2014 그들이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어둠 속의 속삭임이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요.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정말 흡수진 것이었군요. 저는 그때 19살이 아니고 에밀리와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 중이에요. 특별한 가족 여행이 필요해요. 에밀리와 저는 부모님께 도쿄를 더 이상하게 돌려보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요코 애완동물에 남아 계셨지요. 처음에는 당신이 확실해요. 하라주쿠의 알록달록한 거리도 가고 타코야키를 배율찌개 먹고 사진 부수도 모조리 다 해봤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있겠네요. 특수는 오후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이드북에서 특별한 놀라운 모험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땅이 무서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라멘이 움직이기 위해 밥을 먹었어요. 에밀리의 팔을 탐지고 외부 운동 나왔어요. 광장들은 폭풍 속 나무처럼 흩어져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이 여기저기서 깨졌어요. 멀리서 알람이 울리고 지진의 굉음이 더 크게 들렸어요. 에밀리는 저를 구별하고 얼굴이 하게 잘린 채 들리는 것 같군요.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대응할 수 있겠네요. 헤드앤킹은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길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독특하게 서서 공간을 찾아다닙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밖에 있고 우리는 밖에 없어요.
이 터질 듯 운전하고 밖으로 나가세요. 발밑의 땅이 사랑스러워서 숨쉬는 순간도 많아집니다. 결국에는 도착했을 때 충격이 멈추었다고 그 정적 공원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공기 중엔 먼지가 자욱하고 사람들은 울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에밀리는 그냥 서 그렇다고요. 서로를 구별하는 것은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후 몇 시간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야 해요. 전화를 협력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해요. 거기에는 낯선 두 명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킴 배우자를 불렀어요. 킴 씨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헬리콥터 활동을 했던 일본 사람들이 싫어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에요. 킴 아주머니는 울음소리를 내고 있고 단정하게 머리를 갖고 계셨네요. 서툰 영어로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막막해 찾았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에밀리가 울음을 터뜨리고 아주머니는 바로 에밀리를 안아주고 있어요. 괜찮아.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소수로 간주해요. 그곳은 학교가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과 물을 같이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들 사이를 돌려서 물품을 반환할 말을 건네는 모습도 보탐험해요. 킴 부모는 우리 모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공동 주방에서 따뜻한 김치찌개를 소장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 상황 속에서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당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킴 형제는 한국어로 돕게 되었는데 스웨덴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도록 했어요. 아주 킴머니는 도움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고마운 마음은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마치 가족처럼 우리를 돌봐주셨고 이웃 사람들도 같이 동거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쓰나미가 있다는 소식이 전하면서 반소의 기운이 더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은 라디오와 스마트폰 동네에 모여있는 뉴스를 사람들과 간절히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외해요. 여진이 올 때마다 존경하는 분들이 많군요. 메이트는 부인지 형제님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어요. 전화가 드디어 연결되었을 때 저희는 영국 대사관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헬기소 어딘가에 닿았을 때 매트리스와 경찰과 접촉했던 기억이 나요. 구출팀이 활동하도록 해야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어요. 그때도 킴 부모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더 안전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체하기 밤 킴 아주머니가 에밀리에게 작은 문제를 건네지 않았어요. 이거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라던가. 잊지 마세요. 에밀리는 그 노트를 몇 번이나 기억했어요. 아이들의 그림도 그리고 일기처럼 그때의 환경을 즐겁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별의 순간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려야 할까요? 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당신도 다른 사람을 없애요. 그 약속은 제 마음속에 함께 모여 있어요. 제 세계관과 기자는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킴 배우자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찾을 수 있어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빛은 자신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선택받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정부의 은폐를 넓히는 동안 상황을 받는 상황에서 나는 자주 언제를 허용해요. 킴 파트너의 용기와 따뜻함이 야말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는 걸 다시금 놀라봐요.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의 힘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요. 의심이 들 때 눈을 감고 그 부분을 예외로 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김치찌개의 냄새, 킴 아주머니가 어깨를 토닥이던 따뜻한 손길까지요. 그것은 제게 다시 힘을 주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혼자가 닥쳐준다는 것을 기억해줍니다. 킴 배우자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짐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수요일이 도시를 편안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움직이고 유리로 된 건물의 아침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려요. 거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게에 물건을 정리하는 참가자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재미있는 소리까지 부산은 컨테이너 차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특이한 이상한 고향은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두 준비의 승리를 알고 있는 참 영웅이에요. 일본의 지진 이후 저는 한국의 군사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 문제 해결해 왔어요. 일본 정부의 정보는 폐색되어 있고 덮개를 닫을 수 있어요. 이번 취재는 유일하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불확실함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아요. 부산에 도착하면 처음으로 발견한 곳은 신비에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 탐험이에요. 이 벽난로는 소형 빵집과 철물점 사이에 있을 것이에요. 당시는 내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지진을 피해 훈련을 준비하고 있겠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분이 돌아오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 한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잘 지내요. 정말 따뜻한 인도가 안타까워요. 저희는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어요. 한 씨가 노란색 관찰자라 불리며 건네주시며 설명해요. 실제 상황이 닥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따라 작은 강당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엔 가족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한 자원봉사자가 활동파람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법위원회 보위 참가자이에요. 대응해야 해요.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훈련이 시작되려면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꽤 멀리서 소리가 나고 그 순간 강당 안이 움직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테이블 아래로 꺾어가며 숨고 다른 사람들이 작은 부분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탄력 있는 목소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아이들이 작은 가방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게 거의 습관이에요. 한 씨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짖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게 생명을 살린다고 믿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작동한관 이 씨를 찾았어요.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군훈련을 하고 있어요. 키도 크시고 체격도 잘하셨는데 목소리가 공유되어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교육 중 지역 지도를 빼들며 즐거웠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을 이용하겠어요. 도망가는 길, 지역적 위험해야 할 곳, 대피소 위치를 파악해요. 하지만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행동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신뢰가 필요해요. 잠시 말을 거부하는 방을 안을 탐색보시하고 이어서 대답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군인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갖고 있고 과거의 저와 제 동료를 보여주고 있는 김 씨 배우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고 그들의 행동은 단지 선의가 아니라 이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사고를 취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다른 도시들만이 봤어요. 국내 언론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광주에서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 미디어 센터를 예외로 하고 대구에서는 건축 세미나에 참석해요. 집어넣는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건축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어디에 있는 중요한 저택과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더 건건한 일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한 단위로 나누는데 그 상점이 장소에서 확장소로 분산 운영돼요. 리더에는 물, 통조림, 구급 상자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 부분을 나누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분께서 상자를 정리하면서 불편하시네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인 반응 방식은 일본의 정보 은폐와 정말 큰 차이가 있고 여러분하고요. 중요한 건 매우 중요한 곳이나 훈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시골의 한 학교 탐험이에요. 그곳의 아이들은 간이 반소를 만드는 법을 돌리고 있어요. 젊은 교사가 독립적인 차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배우는 모습을 투쟁하는 사람들을 희망해요. 이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헤쳐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서울로 돌아오라고 해서 이 여행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히 한국의 군사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세션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 나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저렴한 가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더 투명한 공동체 정신적인 방법이 다를까요? 아니면 과거의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번 여행에서 같은 한 씨, 이 씨, 그 노부부, 그리고 학교 아이들.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내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절연체를 더 해고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는 전시돼요. 이제 그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렸을 것이에요.